할게요. 하나, 둘.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 5학년이었고 첫째가 5학년짜리를 데리고 어디 시골을 가느냐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했던 대답은요, 5학년이라서 가는 건데?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지은 어머님은 영어 교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교육자이시고, 저는 어쨌든 역량 중심의 교육을 컨텐츠화하는 다큐멘터리나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내려와서 어떤 성장을 했나. 저는 사실 뭐 교육적인 측면도 많은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그 학습 결손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긴 로드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은 다른 학부모님들에 비해서 적었어요. 어머님들도 지금 마흔이 넘으셨는 상황에서도 계속 내가 뭘 해야 되지를 찾고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작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이 뭐 얼마나 뭐 늦었다고, 그쵸? 저는 이 5학년이라는 나이가 학년이 모든 것을 정말 잘 흡수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둘째가 2학년이어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한번 줘보자. 사실 중학교 가면 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가져가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서울에서 수동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여기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이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 그거를 첫째는 참 잘 알아들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네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게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배워서 알게 돼서 즐거운 점, 그것을 계속 알아나가는 게 배움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학교에서 모든 교과목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들을 이제 보였죠. 그리고 이 시골 학교의 장점은요, 어머님들이 공교육을 정말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영어 교육 전문가지만 사실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영어 교육만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 다른 교육들은 사실 서울에서 공교육을 시수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깊이 있게 뭐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학생 참여 수업이라든지 이런 일부 교과나 일부 단원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스스로 탐구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 교육을 또 해주셔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이 이 지구 온난화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을 때보다 여기 이 자연을 굴에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좀 있나 봐요. 이거 좀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막 30명씩 있는 학교, 한 반에 30명씩 있는 곳에서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개개인의 그런 개성들이 다 뚜렷하게 보이면서 저도 아이의 장점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도 본인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즐거워했고 이게 학업적인 부분은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뭐 1년, 1년 반 정도 여기 와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서울 아이들보다 크게 뒤처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쓰자라고 결심을 하고 내려왔어요. 스스로 하고 엄마랑 같이 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 네. 본인도 중학교에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육적인 효과 그리고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은 즐거운 초등 영어 사이트에 그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공부를 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실제로 특히 이제 농촌 유학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공감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머님들이 내려오실 때 제일 기대하는 교육적인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태적인 감수성을 늘리고 좀 흙을 밝게 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 이 농촌 유학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체험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내가 서울에서 이제 그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체험들을 무료로 해주죠, 당연히. 예. 그거에 대한 기대를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는 매주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무슨 체험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하고, 체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성격이 모나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부끄러움이 매우 많은 남자아이여서. 근데 이 아이는 7명이 같은 반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1년 동안 이 사회성 자체도 너무 성장을 했어요. 외동이고 기본적으로 샤이한 성격이고 집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에 있었으면 계속 어땠을까라고 요즘 상상을 해봐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 이미 껴있어. 놀이의 숫자가 부족하고 내가 껴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도 표현을 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나는 어느새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저 형이 나를 너무 좋아해. 이 친구가 나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래잡기 거북이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가 빨리 가. 이 우리 아들한테는 이 작은 학교에서 내가 서울에서 해줄 수 없는 교육적인 효과가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교육 전문가분들이 설정해 놓은 어떤 역량 중심의 교육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네. 뭐 소통 능력이라든지 협력하는 능력이라든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본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이나 지식도 그런 게 기반이 되면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좋아하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야 되는 건데, 이 시골 학교는 뭔가 그렇게 내던져져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지 못하는 성장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어머니들이 다소 체험을, 내가 보내고 싶은 체험을 왜 안 가지 이 학교는? 저 학교는 갔다던데? 뭐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를 이렇게 은근슬쩍 좀 피드백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체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여행의 느낌이에요. 저도 아마 6개월 있다 갔으면 6개월 동안 긴 여행했다라고 생각하고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1년 반 있으면서 느낀 점은 처음부터 어머님들이 삶을 살겠다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단순히 몇 달 동안의 이런 뭐 액티비티한 어떤 체험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 도시에 내가 아예 이사를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삶 속에 한번 젖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돌아가셨을 때도 얻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것 같고요. 그 체험을 위주로 이렇게 놀러 온 느낌으로 좋은 계절에 좋은 자연 속에서 놀다 가다 보면은 그때야말로 정말 학업의 결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면서 내가 괜히 갔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언제 돌아갈 것에 대한 생각, 걱정 이거를 잠시 좀 접어두시고 현실 속에서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그게 돌아가셨을 때는 큰 힘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이제 나는 돌아갈 사람이야. 나는 최대한 요때 많이 누리고 갈 거야. 근데 저 또한 6개월을 생각하고 왔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례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오자마자부터는 학교보다는 구례 군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불편했던 펜션보다 좀 더 괜찮은 촌집, 그냥 시골집을 얻게 됐고,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된 게 1년을 더 연장해서 있어야겠다라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5학년을 여기서 보낼 생각이고, 아이가 원한다면 사실 6학년까지도 보내봤으면 좋겠다. 몇 학년이 가장 이왕이면 좋은 것 같아요? 뭐 별로인 학년은 없는데 4, 5학년이 부모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즐기고 있지 않나, 많이 본인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6학년까지 저희는 또 운이 좋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이 학교를 무교라고 느끼더라고요. 와, 여기서 졸업을 하네요, 진짜. 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동동초등학교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촌 유학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는 하지 못했던 교육활동이나 도전활동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전정신을 높일 수 있어서 저에게 초등 6년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온유야. 엄마야. 온유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까 고민을 했는데, 온유야, 인생은 네가 주인공이 된 영화 한 편 같은 거야. 그래서 그 한 장면이 굉장히 소중하거든? 그런데 엄마가 여기 구례에 내려와서 너한테 줬던 이 장면들이 네 인생에서 큰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명장면이 되기를 기대한다.